안녕하세요. 컴퓨터 활용 방법 14번째 시간. 오늘은 사진 보내기, 그리고 사진 보내고 받고 사진 저장하고 그룹 대화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저는 강의를 담당할 이정민 강사입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추워졌고요. 그리고 또 감기가 많이 심해졌어요. 저도 요즘 뭐 좀 한다고 새벽같이 나가서 움직였더니만 몸살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머리도 아프고 온몸이 다 아파요. 막 쑤시고 막 두들겨 패는 것 같이 아프고 그런데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진을 보내고 받고 사진을 저장, 그룹 대화하는 건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많이 하는데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먼저 사진 보내는 거 한번 해볼게요. 문자로 보내는 거 어렵지 않죠, 그렇죠? 당연히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문자에 들어가서 문자를 보내겠다, 1대1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면 누구랑 할 거냐? 저는 저희 집하고 한번 집으로는 어차피 뭐 문자나 이걸 보낼 수는 없지만 연습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이런 사진이 있어요. 이런 사진을 보내려고 그래요. 이게 나무인데 그 예수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나무가 이렇게 있어서 한번 해본 거고요. 요 사진들은 뭐냐면 제가 아는 사람이 그때 추운 날, 눈 왔던 날 있잖아요. 그거를 저한테 보내줬던 사진입니다. 두 개를 한번 보내볼까요? 여기 들어가서 요걸 두 개를 보낸다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두 개가 가는데, 어차피 집 전화로는 사진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 전화가 아니면 보낼 수는 없어요. 연습 한번 해본 거고요. 자, 그럼 이렇게 온 편지는 클릭을 하고 저장을 하면 돼요. 저장을 하면 내 핸드폰에 저장이 되겠죠. 어렵지 않아요. 이 사진도요, 무작정 두고 있으면 저장이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정확히 며칠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뭐를 보냈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려니까는 안 되더라고요. 방법은 무조건 중요하다 그러면 저장부터 하세요.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보내고 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더하기 표시 들어가서 여기에서 뭐를 누른다? 앨범을 눌러가지고 사진을 고르기 해가지고 전송하면 돼요. 사진 받은 거는 사진을 터치하는 거죠. 사진을 터치해서 내려받기 하면 돼요. 그럼 저장이 돼요. 저장이 되면 어디? 갤러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자, 갤러리 한번 가볼까요? 문자가 아까 왔네요. 제가 집으로 보낸 편지는 안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갤러리로 들어가면은요, 여기에 조금 전에 최근 항목에 가보면 이건 있어요. 어차피 이건 제가 갖고 있는 사진이라서 상관없습니다만 중요한 사진 같으면 꼭 그렇게 받아야죠. 이 사진이 있으니까 저장해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돼요.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자, 그룹 대화하는 거를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과거에는 이게 안 됐었는데, 설정을 따로 했었는데 지금은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자, 스마트폰에서요, 문자로 가시면 설정이라고 있어. 설정을 눌러보시면은요, 채팅 플러스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요? 문자에 가서 점 3개 설정. 문자에 가서 점 3개. 점 3개 설정을 누르세요. 채팅 플러스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채팅 플러스 설정. 밑에 채팅 플러스 관리라고 있습니다. 채팅 플러스 관리. 여기 가시면 채팅 플러스 등록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등록이 혹시나 돼 있으면 해제하세요. 혹 채팅 플러스 등록으로 되어 있으면 그냥 두시고, 해지 또는 해지가 보이면 반드시 누르세요, 이거죠. 이게 뭔 얘기인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등록을 누르면 상관은 없어요. 등록을 누르면 10분 뒤에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를 등록을 제가 했잖아요. 이게 뭐냐? 동보 문자라는 게 있어요. 동보 문자 뭔지 아세요? 한꺼번에 여러 명에게 문자 보내기 기능이에요. 1대1로만 보내는 게 아니라, 전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강의 듣는 수강생들 뭐 100명이고 50명이고 한꺼번에 보낼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보냈어요. 문자를 단체로 보냈는데, 수신자 입장에서는 몇 명한테 간지 모르잖아요. 제가 50명한테 보냈으면 50명한테 갔는지 10명한테 보냈는지 모른단 말이야. 아, 대충 우리 선생님이 단체로 보내셨겠구나 라는 건 알 수 있겠지만 정확히는 모를 수 있어요. 자, 이번 주는 강의가 휴강입니다 라든지, 이번 주는 무척 추우니까 단단히 따뜻하게 입고 오세요 라고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신자 입장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도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답장을 보내겠죠. 수신자 중에서 누구라도 답장을 보내면, 예전 같으면 저하고만 제가 보낸 거잖아요. 제가 그분한테 보낸 거죠. 단체로 보냈지만은 사실은 1대1 대화한 것처럼 나와서 아무개님이 답장을 보내면 저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걸 등록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수신 문자가 전체에게 보여진다. 제가 50명한테 보냈는데 50명에게 단체 문자를 발송했는데, 그 중에 아무개가 알겠습니다 하고 답장을 보냈어요. 그러면 그 50명 중에서 그 사람은 저한테만 답장을 보낸 거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 49명한테도 다 그게 보여지더라 이거지. 마치 카카오톡의
단체 대화방처럼 처리가 되더라 이거죠. 예전에 안 그랬었어요. 예전에 안 그랬었거든요. 근데 뭔가 스마트폰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또 이게 자동으로 설정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내고 그분들이 이제 답장이 보내왔는데 자, 이렇게 이제 제가 단체를 38분한테 보냈단 말이에요. 68명한테 보냈단 말이야. 그럼 그 중에 홍길동이라신 분한테 보냈으면 그분이 저한테 고마워요 라고 하면 저하고 1대1 단체로 대화로 들어가거든요. 보낼 때는 68명한테 보냈지만은 제가 받을 때는 1대1 대화처럼 보이는데 그분이 여기다 알겠습니다 하고 답장을 보내면 이 68명한테 동시에 다 보여주더라 이거지. 그런데 그 단체가 단체 인원이 서로 아는 사이라면 무관하겠지만 서로 모르는 사이가 된다면 불편하다 이거죠. 불편하다. 홍길동이가 답장을 보냈어.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일지매가 전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 저 사람은 뭐지? 왜 답장을 저렇게 하겠지? 하지 하고 그렇게 내용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서로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분이 지나야만 이걸 해제하거든요. 아주 10분이 안 지났겠죠? (5분이) 더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해지가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고. 그리고 앞에 채팅이라고 나와요. 아까 문자였는데 채팅이라고 나와서 좀 불편한 건 있어요. 여러분 카카오톡으로 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카카오톡은 더 잘하실 거예요 저보다. 전 카카오톡을요 어르신들한테 배웠어요. 제가 여쭤봤더니 선생님 몰라요 그러더라고. 안 써보면 모르잖아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지 모르는 사람 안 써보면 모른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것도 모르냐고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카카오톡은요 화면 밑에 보시면 친구가 있고요. 친구가 있고 채팅이 있고 오픈 채팅이 있고 쇼핑이 있고 더보기가 있는데 친구는 말 그대로 친구죠. 그렇죠? 채팅은 이제 1대1 대화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은 이제 간단한 인원들하고 하는 거고요. 오픈 채팅은 이제 그룹 채팅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제가 강의하는 곳에 있는 단체 대화방이고요. 제가 이제 2025년도 상반기 금천 50플러스 센터에서 강의를 이제 하기로 했다가 일이 생겨서 이번에는 강의를 좀 취소했어요. 거기 이제 강의하시는 선생님들끼리 하는 대화예요. 그럼 그쪽에서 연말이 됐으니까 연시가 됐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제가 이제 이걸 보냈고요. 어떤 분은 이제 이런 강의를 합니다라고 저한테 이제 했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거를 쓰셔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죠. 이거 어려운 건 아니죠. 단체 대화방은 만들면 되죠. 그렇죠?
단체 대방 만드는 것도 어르신들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더하기 눌러서 그룹 채팅 만들면 되죠. 그래서 보통 가족방을 많이 만들어서 하시더라고요. 연인들 사이에, 친구 사이에도 채팅을, 그룹 채팅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많이 하고요. 저도 저희 학교 동창들도 연락이 와요. 밴드도 운영하고 해서 거기도 활동을 하지만 카카오톡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모임 같은 것도 우리 많이 하게 되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더하기 눌러서 사진을 보낼 수 있고요. 통화도 할 수 있죠. 통화. 카카오톡 통화하는 거 아시죠? 보이스톡과 페이스톡. 보이스톡은 얼굴 보고 하는 영상통화고, 페이스톡은 영상통화고, 보이스톡은 음성통화하는 거죠. 근데 일반 전화 통화 중에는 보이스톡이나 페이스톡이 안 됩니다. 저는 그건 될 줄 알았어요. 어차피 이거는 인터넷으로 하는 거잖아요, 카카오톡은. 근데 안 되더라고요. 통화 중일 땐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예전에 그 기러기 아빠라고 하잖아요. 자네들을 이제 해외 보내고 했는데, 그때는 인터넷 전화기를 별도로 설치를 해가지고 그쪽 나라에 인터넷 전화기를 하고 이쪽에 인터넷 전화기를 해갖고, 인터넷 전화로 하니까 이제 통화 요금은 안 나가는데 그 전화기하고 인터넷 전화가 설치하는 게 좀 비용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카카오톡 연결해서 보이스톡 하면은 와이파이가 되면 되죠. 그쪽 나라에서도. 그럼 뭐 무제한 얘기해도 상관이 없죠. 얼굴 보면서. 특히 그 청각장애인들은요, 못 보잖아요.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페이스톡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얼굴 보면서 수어. 예전엔 수화라고 했는데 지금 수어라고 하죠. 수어로 대화를 많이 나눠요. 그 다음에 앨범, 사진 보내는 거죠. 여기 있는 사진을 내가 하나 보내고 싶다. 이걸 눌러가지고 전송하면 가는 거죠. 카메라는 뭐예요? 내가 사진을 지금 착각 찍어서 보내겠다 이런 거고. 송금도 가능해요. 나 이 사람 계좌번호 모르거든? 계좌번호 몰라요. 근데 송금해요. 저도 송금 그렇게 받은 적이 있어요. 카카오톡으로 일부 금액을. 그럼 이제 그거를 내 계좌로 넘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요, 손녀 손주들한테요 용돈을 보내요. 이거로 5,000원씩 보내고 10,000원씩 보내기도 해요. 가까운 곳에 있으면 만나서 용돈을 받기도 하지만 거리가 멀면 못 만나잖아요. 그리고 뭐 명절 때 만나면 보통 엄마들이 그러죠. 엄마가 보관해줄게 하고 쓱 가져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은 돈을 못 만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해요. 음성 메시지로 해서 보낼 수도 있어요. 녹음을 해가지고. 파일도 보낼 수 있어요. 뭐 이력서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첨부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기능이 다양해요. 우리가 스마트폰이면, 스마트폰에서는 모르는 것 빼고 다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몰라서 못하는 거지 안 돼서 못하는 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됐네요. 이제 해지할 수 있어요. 채팅 플러스 해지를 누르면 돼요. 그럼 10분이 지나야 다시 등록할 수 있어요. 야, 등록하지 마세요. 그룹 채팅 할 수가 없고요. 이 채팅 플러스를 해서 등록을 해 놓으면은 대용량 파일도 서로 전송해서 보내고 받을 수가 있대요.
우리 단체 대화방처럼 자료를 보낼 수 있다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카카오톡에 있는 단체 대화방은 어떤 목적을 갖고 만나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떤 강의를 듣겠다 하고 모인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리자가, 운영자가 자료를 보낸다든지 하면 괜찮은데, 문자로 해서 이거를 보내고 받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문제라기보다도 용량을 큰 걸 보내고 받다 보면 상대편 스마트폰 용량이 저렴한, 용량이 작은 기기에서는 어떻다? 불편해요.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런 것도 한번 잘 생각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엔 뭐를 할 거냐면요, 키오스크에 관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여러분, 키오스크라고 들어보셨어요? 키오스크 많이 사용해 보셨잖아요. 사람들 만나서 뭐 거래하는 게 아니라 기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뭐 식당이든 패스트푸드라든지 영화관, 은행, 그 다음에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무인민원 발급기기 다 키오스크로 하는 거잖아요. 그에 관련된 거를 설명드리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